안녕하세요. 저는 레짓의 신동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스트리트웨어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5부작으로 다양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하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힙합의 의복 양식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힙합의 정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1. 정수 1인가요? 네. 정수 2세요 혹시? 저 정수 한 7? 7 정도? 네. 7정수와 1정수를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코라고 합니다.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힙합이었죠. 이 정도면 진짜 정수 1이지. 네,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정수라는 표현을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그 7정수. 네, 안녕하세요. 저 7정수 빈진호고요. 음악을 하고 있고 팝 음악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저도 제 장르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힙합 정수 7로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각자가 뭐 힙합 문화가 됐건 힙합 의복이 됐건 어떤 식으로 처음 접했는지, 그 당시의 어떤 자세한 기억들 아니면 상황들 이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창 또 우리 나이 때 비보이, 전국적인 비보이 유행이 있었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해서 에어트랙이라는 춤이 처음 나왔대요. 근데 그 에어트랙이라는 춤이 처음으로 공개됐었던 뮤직비디오가 런디엠씨의 런디엄씨요? 어디 엄씨야? 런디엠씨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It's Like That이라는 뮤직비디오에 이제 락스테이디 크루의 쿠조라는 비보이분, 머리가 이렇게 된 비보이분이 계셨는데, 거의 지금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예. 그분이 딱 그 춤을 추는 걸 보고 그 음악을 계속 들은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고 막 그럴 때니까. 녹화. KMTV인가 엠넷에서 이제 채널 V의 방송을 수입해서 오거나, 아니면 그 왜 있잖아요, 그 김영준 씨, 그 김유나 씨 남편분, 네. 그분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외국 곡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와, 옛날에 그런 게 진짜 잘 돼 있었구나. 아니면 힙합 더 바이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뮤비를 소개시켜 줬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 나올 때 그걸 녹화를 떠서 그 순간에 그거를 계속 돌려봤었죠. 좀 새롭긴 하네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힙합 음악으로 먼저 약간 개안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음악을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춤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일어나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힙합은 음악이라는 건, 힙합 음악은 힙합의 일부긴 한데 사실 힙합은 랩은 아니거든요. 그럼 빈진호 씨는 어떻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투팍의 포스터를 제가 11살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보게 됐죠. 왜냐면 그때 95년도, 96년도였으니까 그때 그 보고 그냥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쿨리오의 그 See You When You Get There라는 노래를 듣고 엄청 예쁜 클래식인데 드럼이 가미되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쿨리오의 싱글 테이프를 샀었죠. 또 한국 힙합을 처음 접했던 것도 있었죠. 저는 원래 막 H.O.T도 좋아하거나 아이돌 음악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K-팝 선조님들을 좋아하는 한 학생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그렇게 비보잉 이런 거 좋아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전학을 가더니 너가 듣는 음악은 아니다, 너가 듣는 음악은 진짜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막 그때 한국 힙합을 추천해 준 거죠.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마스터 플랜 힙합이 나왔을 때 초라는 노래를 듣고 이것은 흡사 쿨리오의 See You When You Get There랑 비슷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드럼이 가미된 한국 힙합이다 그러면서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시리즈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1999년도에 나왔다가 2000년도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갈려서 음반이 나오죠. 그래서 천리안하고 신나라 레코즈하고, 그래서 신나라 레코즈는 조금 더 오버그라운드스러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데 그때는 언더 오버, 그게 진짜다 가짜다 논란, 그쵸. 그리고 유학판이 아니냐, 네가 진짜 미국 힙합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논란. 시작할 때다 보니까 그때는 좀 더 기본적인 거에서 갈렸네요. 근데 난 되게 귀여운 게 뭐 옛날 90년대 중반이라든가 그때의 미국의 쟁점은 이제 웨스트냐 이스트냐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천리 아니냐? 신나라냐. 확실히 와, 인터넷 강국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인터넷 강국이 맞는 게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힙합 음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블랙스의 검은 소리라는 노래였는데 그 블랙스가 이제 하이텔의 동호회였어요. PC통신 동호회. 그래서 그 블랙스의 C샵이 MC 메타씨, 부시샵이 이제 주석씨와 구아소토 유니온, 현 윈디시티의 김반장 씨. 그게 조금씩 이제 발전해서 그게 뿌리가 돼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1999 대한민국 이런 음반들로 나오게 된 것이 확실히 IT 강국은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선구자들이네요.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 이것도 없었을걸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한국에서 확산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각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웬만한 답은 다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인터넷 강국이어서 대히트 명작 만화가 있었죠. 힙합. 아 힙합 만화 와. 김수용 씨의 김수용. 힙합.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때 학교의 손가락 분위기를. 각기. 경상도에서 올라온. 부산에서 올라온 손가락 각기의 고수. 그다음 미국에서 온 바비. 바비 잘 지내? 바비가 두건을 이렇게 눌러 쓰고. 그러니까 노란 머리에. 그게 안 돼. 지금은 저는 문화가 되게 다양화됐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한 반을 딱 찍는다면, 중학교 한 반을 찍는다면 거기서 뭐 유튜브 채널, 매체를 보는 채널 자체가 뭐 복염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게임 스트리머를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그 힙합으로 약간 대동단결하는 스타일이어서, 왜냐면 한 반에 35명 있으면 20명이 비보이였잖아요.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되는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그 부산에 전학 간 형은 우리 학교에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부산이잖아요. 그 형도 힙합 만화책을 보던 형이고 그런 춤 잘 추는 애가 있다 그러면서 학교 등교를 할 때 교문에서부터 그 학교 건물까지 레인보우를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런 아이돌 문화에서 이제 좀 계속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수들이 그런 멋있는 옷을 입다가 우리 한국 힙합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옷에도 되게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나. 막 세미 힙합이라든가 그런 스타일들이 있었잖아요. 세미 힙합이 그러니까 약간 좀 통이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뭐 세미 힙합을 꿈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 고무줄 같은 걸 한다던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뭔가 폴로 옆가방이나 폴로 청남방, 그리고 허모사 같은 걸 신는다거나 하늘완창이라던가 그런 걸 신으면 콧물 완창. 다 변색이 된 걸 이제 콧물 완창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힙합을 모두가 슬슬 이제 알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슬슬 모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으로 모였던 것 같고. 이태원 주로 어디서 쇼핑하셨어요? 그 맥도날드 보면은 옆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길을 저는 주로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국 교포 형이 한국에 올 때마다 삐끼 형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을 했었고 저는 그걸 되게 동경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루 이틀 주말에 가서 삐끼 알바도 해보고 제가 그런 날이 있었죠. 사실 근데 그게 제일 멋있는 형들, 옷 진짜 잘 입는 진짜 잘 입, 형들이 진짜 하는 거잖아요. 멋있는 형들만 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초기 때는 이태원에 저는 시스터를 갔어요. 옷은 시스터, 액세서리는 장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입은 옷도 시스터 같은데 가야만 살 수 있는 옷이었어요. 왜냐면 시스터는 맞춤 제작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어떤 뮤비에 나온 그런 어떤 청자켓이라든가 뮤비에 나온 이대로 한번 제작해줘 그러면 만들어주던 데가 시스터였어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뭐 커스텀이라든지 뭐 원오원 메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 오브 원 메이드 이런 것들로 이어져 있다고 봐요. 이태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 힙합과 사랑에 빠진 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전까지 저는 사실 올드 팝송을 들었고 락을 들었고 한국 올드한 가요들을 즐겨 듣다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그 딱 첫 인상이 입학식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약간 벨벳 추리닝 바지 통 넓은 걸 입고 엄청 큰 검정색 쭉티를 입고 비닐을 쓴 되게 키 큰 친구가 되게 멋있고 무섭게 등장하는 게 첫 인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전 그때 약간 김병지 머리였거든요.
일단 멋있으니까 되게 강한 인상이어갖고 나도 저런 옷을 너무 입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친구는 그런 옷이 많아갖고 이태원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옷을 사러. 그래서 약속 시간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잠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돈을 들고 나왔고 오늘 나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힙합으로 바꾸려고 큰 마음을 먹고 간 날이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베스킨라빈스 그 메인 길 있죠. 거기에 있는 뭔가 옷가게를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미심쩍긴 했어요. 힙합 옷을 사러 왔는데 왜 가게에 차승원 사진이 붙어 있을까에 대해서 그때도 약간 의심스럽게 했는데 후드티 하나와 청바지 하나를 샀어요. 지유닛 청바지였고 그리고 하나가 드렁큰 몽키 후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름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으니까 왜냐면 또 평가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바지 알겠는데 약간 후드티를 했었을 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나는 계속 웃는 거예요. 알겠다. 잘 샀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계속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개인적인 기습 질문인데 그 당시 드렁큰 몽키는 어떤 브랜드였는지. 너무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 붐을 통해서 갑자기 끼어들기 나도 그러네. 약간 이런. 그때는 힙합 브랜드들을 힙합 브랜드라고 안 불렀거든요. 액션 브랜드라고 불러. 그거를 꼽으라면 안 꼽히는 브랜드.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지 션전, 션전, 뭐 펩팜, 펩팜. 이니찌. 저는 이니찌가 원탑이었습니다. 전 너무 비싸서 저의 그 신분에서는 살 수 없었던 뭐 아비렉스도 있었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베이비팻 그 벨벳 트레이닝 세트를 선물로 하고 그걸 입고 저도 이제 막 무지티에 청 반바지에 올백 퍼스에 이렇게 신고 막 데이트 가고 듀렉 같은 거 머리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듀렉 하고 나면은 거의 그날 집에 가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피 때문에. 와. 동대문이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그때는 진짜 패션의 메카였거든요. 왜냐면 거평이 다른 두산타워나 그런 데랑 좀 다른 전략을 펼쳤어요. 그래서 수입 의류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서브컬처 같은 걸 많이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층에 구제샵들이 있었고 6층에는 조금 더 신발 매장 위주로. 문제는 거기서도 이미테이션 진짜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 진짜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얘기하는 보따리상이 갖고 오는 거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올 수 있는. 어쩌면 힙합의 진짜 가짜 그 논란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탄생한 게 아니니까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했던 거지. 야 이거 너가 말하는 힙합 이게 맞아? 이거 좀 이거 좀 수상한데? 야 얘네들 거 존나 수상해. 이거 좀 뭐 없는 것 같아. 거평 프레가 판도로 바꿨어요. 진짜 이태원에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릿 스냅 같은 걸 엄청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3, 2004년. 네. 섹시 코디, 애플 코디. 그래서 힙합퍼 뭐 이렇게 이어지는 온라인 스트릿 스냅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면서 왜냐면 거기 앞에 가면 멋쟁이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었으니까 아이템들도 공유하고 스타일링도 막 얘 이렇게 입었네 막 욕도 하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좀 옛날엔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는 이제 프리첼. 근데 그때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맞아. 제가 그 활동을 크리에이터였죠. 크리에이터. 그래서 여러 스타일 좋은 사람들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거기 이제 동물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네, 네, 뭐 그래서 앞에 뭐 G. 원숭이를 닮았다 그랬으니까 뭐 몽이 성빈 맞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구성해서 뭐 그 당시 때 이제 우텐 클랜 좋아하는 누나들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홍세미 누나가 샤라트 나이키 세미. 근데 홍세미 누나가 그 프리첼에 우텐 클랜 배경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와, 이 누나들 존나 멋있다. 접근을 하자 해서 이제 동물농장이 만들어졌어요. 힙합 누나들. 그러면 아무래도 레짓에서 이 질문을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그 힙합에는 어떤 신발들이 줄을 잃었고 어떤 신발들을 즐겨 착용했으며 뭐가 최고였다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힙합 문화권에 있는 스타일이 되게 많이 갈려 있었던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보이 스타일,
그리고 리얼, 흑빌 이렇게 표현한 그 두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하는 래퍼들을 완전 그대로 따라한 스타일들이 있었고 세미 힙합, 그러니까 반만 힙합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힙합 스타일이란 뜻이잖아요. 약간이죠, 약간. 근데 그때 이제 섞인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캐주얼이라고 불렀던 그런 스타일과 약간 융합된 그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세미 힙합 이런 데서는 에어포스 원 그리고 리얼과 흑빌 이런 데는 사실 흑청에다가 팀버랜드 6인치를 신는다든지 그때 비보이들은 아디다스의 슈퍼스타를 310 이런 걸 삽니다. 그래서 끈을 엄청 조여요. 아니면 적당한 사이즈를 사서 왕끈을 꼈습니다. 왕끈. 가장 좋아했던 그 당시의 신발들을 하나씩 알려주세요. 저는 인디원 무조건 꼽습니다. 그 색깔로 설명을 해주세요. 저 알 것 같은데 지금. 파란색 여기 이 밴드, 그다음 여기 파란색, 그다음 뒤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 볼록이었어요. 흰색 색. 그때 97 아시아가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씩 했는데 97 비싼 것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리비에라 막 이런 것들이. 리비에라. 근데 인디원은 6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인디원은 못 가지는 신발이었고 제가 신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달마시아. 저는 일단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멋있긴 하나 저한테는 방어 기제가 그때 발동을 합니다. 저렇게 비싸고 저 완전 패션 아이콘들이 막 들고 사진 찍고 막 이 저거는 나는 저거 이제 싫어할 거야. 저거는 멋없어. 그러니까 꿀리니까 괜히 그런 신발들을 욕하기 시작했죠, 속으로. 난 저런 거 별로야. 막 이러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뭐 포스나 이런 것들을 신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그건 이름도 없어요. 흰색 바디 에어포스인데 하늘색 이제 테두리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나이키 로고도 스우시 로고도 하늘색 가죽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고 거평 프레야를 갔을 때 애플 코드인가 뭐 어딘가에 찍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발은 저한테 이제 제가 가장 애착하는 신발이 되었죠. 지금 이걸 보는 어린 친구들은 절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K-스위스에서 그 막 이렇게 줄 여러 개 간 거 그 신발이 되게 멋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팁을 줬었던 기억이 나요. 있었을걸? 그것도 이제 매체를 통해서 뭐 소스 잡지라든가 그런 데서 갑자기 K-스위스 광고를 막 하고 래퍼들이 K-스위스를 좀 신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유학생 형도 교포 형도 K-스위스가 멋있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걸 너한테 또 얘기를 한 거지. 그때는 지하철이나 길을 다니면서 뭔가 달마시안을 신는 남자를 본다거나 여자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 정서적인 가까움이 있었어요. 뭔가 신발 예쁜 거 신는 여자 보면 반하고 매력도 급상승, 호감도 급상승. 얼굴이 내 타입 아니어도 진짜 급상승. 엄청 예뻐도 신발이 별로면 근데 지금은 전 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나랑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보면 좀 피하고 싶고 막 오프라인 내가 만약에 이걸 신고 왔어. 근데 아끼는 신발인데 누가 똑같은 걸 신었어. 그러면 약간 그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전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근데 그만큼 향유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서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거기서도 이제 뭔가 내 친구일 필요가 없는 굳이 제가 그리고 옛날에도 인터넷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그냥 인터넷 씹어먹고 있어서 그걸 볼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힙합을 좋아하던 사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냥 그거를 누가 착용한 멋있는 사진을 보고 그냥 구할 수 있고 그냥 그런 게 되게 너무 접근성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쟤도 나랑 같은 걸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패션으로 신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그 문화권을 좋아하는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동질감을 찾으려면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옷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많이 유명해졌고 하니까 스트리트웨어가 디자이너랑 같이 이제 손을 잡게 되면서 좀 더 그런 구분이 힘들어졌고 많이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과 내 취향이 어디까지 맞는지는 진짜 대화를 해봐야지만 아는 그런 건 것 같아.